네, 여러분, 오늘은 제 인생 철학과 딱 맞는 책이 한 권 있어서 이 책에 대해서 내용을 같이 짚어보면서 한번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저자는 빌 퍼킨스이고요. 책 제목은 Die with Zero, 최후의 나를 위한 인생 가이드라고 하고요. 돈을 남기고 죽는 것을 인생의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한 것으로 정의하며 평생 모은 재산을 죽기 전 딱 제로, 0으로 만들고 떠나라라는 파격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돈을 막 쓰라는 소비를 조장하는 그런 도서가 아니라 유한한 시간 속에서 인생의 경험을 극대화하기 위한 자본 배치 전략서에 가깝습니다. 핵심 내용을 한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돈을 남기고 죽는 것은 헛수고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 불안 때문에 죽는 순간까지 돈을 모으기만 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죽을 때 1억 원이 남았다면 그 1억 원을 벌기 위해 투입했던 나의 소중한 시간과 노동을 고스란히 쓰레기통에 버린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돈은 교환 가치일 뿐이며 쓰지 않은 돈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지금 50대 제 또래 분들을 비롯해서 노후 불안 때문에 내가 나이 들고 뭐 어떻게 살지 나도 모르는데 불안해서 내가 지금 돈을 쓸 수 없다.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계속 모으기만 하는 게 사실 가장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말 그대로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뭐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열심히 사셨고 어느 정도 이제 살만 했는데 어떤 사건, 사고 혹은 뭐 안 좋은 병에 걸려서 생을 생각보다 빨리 마감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이제 죽을 때 남아있는 본인의 자산이 있을 거잖아요. 저는 이 말에 정말 동의하는데 그 자산이 남아있는데 자기는 이미 떠났어요. 그러면 그 남아있는 돈을 벌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았던, 정말 고생하면서 살았던, 아끼고 쓰고 싶었던 거 참고 먹고 싶었던 거 안 먹고 아끼면서 모으고 했던 그 소중한 시간과 그 다음에 그 노동, 이런 것들은 그냥 다 날아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공감이 되고, 두 번째는 경험의 기억 배당금을 쌓아라. 우리가 젊을 때 멋진 경험, 예를 들면 뭐 여행이나 도전 이런 것들을 하면 그 경험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그 기억을 되새기며 평생 기억 배당금이라는 정신적 이자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경험에 투자하는 시기는 빠를수록 복리 효과처럼 더 많은 배당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정말 200%, 300% 공감되는 얘기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그 경험들이 있잖아요. 누구나 똑같이 배낭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20대 때 뭐 혹은 더 이른 나이에 하는 것과 나이 뭐 60, 70대 배낭을 메고 배낭여행 하는 것과 이게 같을까요? 저는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그런 경험들을 하는 게 그 사람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엄청 도움이 많이 되고, 그 행복했던 기억은 정말 그 사람이 인생을 질적으로 풍요롭게 사는데 엄청 많이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행을 엄청 좋아하는데 한창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여행을 많이 다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많은 곳을 다니면서 신문 또는 여행 잡지, 신문의 여행 섹션이라든가 여행 잡지에 이렇게 펼치면 제가 안 가봤던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 즐거웠던, 행복했던 기억이 있고, 그때는 제가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오늘 내가 아침에 집을 나섰는데
어떤 불의의 사고가 생겨서 내가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후회가 없을 것 같다. 난 정말 좋은 곳 많이 다녔기 때문에 더 이상 뭐 그냥 아쉬운 거 크게 없다 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저에게 여기서 표현하는 기억 배당금 뭐 이런 식으로 좋은 경험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젊었을 때 하는 멋진 경험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돈, 시간, 건강의 균형인데요. 돈의 가치는 나이에 따라 하락한다. 인생의 만족도를 높이려면 돈, 시간, 건강이라는 세 가지 자원이 모두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 세 가지가 나이대별로 다르게 찾아온다는 점이죠. 청년기에는 시간과 건강은 넘치지만 돈이 없습니다. 중년기에는 돈은 생기기 시작하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노년기에는 돈도 많고 시간도 많지만 제일 중요한 건강이 없죠. 80대에는 1,000만 원이 있어도 할 수 있는 경험이 제한적입니다. 반면에 30, 40대에는 같은 돈으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억을 만들 수 있죠. 돈의 가치는 건강이 하락함에 따라 감소하므로 건강과 에너지가 살아있을 때 돈을 경험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아까 이제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돈이 많아도 쓸 수 있는 그 환경이 갖춰져야 됩니다. 내가 여행으로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보면 돈은 엄청 많아요. 근데 내가 지금 휠체어를 타야 돼요. 이게 정말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을까요? 뭐 비행기 타는 것서부터 시작해서 관광지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들 제약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만족도를 높이려면 그 나이 때 해야 되는 경험들을 최대한 하는 게 이제 만족도를 가장 높이는 방법이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녀에게 상속할 거라면 지금 줘라. 자녀를 위해 돈을 남겨야 한다는 핑계에 대해서 저자는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보통 부모가 사망하는 시점에 자녀의 나이는 50에서 60대가 됩니다. 요즘 뭐 100세 시대니까요. 이때는 자녀도 이미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았거나 인생에서 돈이 가장 필요한 시기를 지난 후입니다. 자녀에게 가장 돈이 절실하고 무언가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는 시기, 보통 26에서 35세 정도 되죠. 그때의 재산을 미리 물려주는 것이 상속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이 말은 요즘에 지금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이 젊은 세대들이 아마도 그 세대들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돈이 필요할 때 그때 도와주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뭐 우리가 눈 감고 떠날 때 그때 되면 자녀들은 이미 성장해서 어느 정도 본인의 앞가림을 하고 본인의 그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았거나 인생에서 정말 돈이 필요한 시기를 이미 지난 후라는 거죠. 그때 돈을 주면 물론 뭐 상속이 되면 나쁘지 않겠죠. 하지만 이 타이밍을 봤을 때는 정말 우리 자녀가 필요할 때, 그리고 정말 그때 절실하게 뭔가 이걸 줬을 때 더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을 때 그때 주는 게 이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라는 이제 저자의 이야기죠. 다섯 번째는 인생의 쇠퇴기를 계산하고 돈을 쓰기 시작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기 직전까지 자산을 우상향 곡선으로 그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Die with Zero를 달성하려면 자산이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순자산 피크 시점을 정해야 합니다. 대략 45세에서 60세 사이에 이 피크를 맞이하고 이후부터는 저축을 멈추고 자산을 계획적으로 소비하며 내려와야 합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냥 계속 우상향 곡선으로 모으기만 하려고 하잖아요. 대부분은 써야 된다는 생각은 못하고 내가 자산을 계속 불려야 된다.
지금에 만족 못하고 더 많이 모아야 되고 이 돈이 또 다른 어떤 투자 활동을 해서 계속 모아야 된다라는 생각만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장 생활을 해도 그렇고 인생 라이프 사이클을 봤을 때 45세에서 한 60세 정도의 이 정점을 맞이하잖아요. 자기의 자산이 뭐 갖고 있던 그 동산 부동산 다 합쳐서 이때부터 저자는 이제 저축 더 이상 모으는 행동을 멈추고 자산을 계획적으로 소비를 하면서 이렇게 곡선이 내려와야 된다는 이야기죠. 모으기만 하다가 자기한테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무슨 일이 생기거나 뭐 그렇게 돼서 이제 그 돈을 쓰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내가 어디가 정점인지 미리 알고 그때부터는 나를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이 모았던 돈들을 써야 한다. 경험으로 소비해야 된다.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자는 가장 돈이 많을 때 죽는 사람이 아니라 가진 돈을 최고의 경험과 가치로 전부 바꾸고 갈 때를 아는 사람이다. 말 그대로 죽을 때는 그냥 빵원으로 죽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죠. 사실 자기가 죽을 때를 정확히 안다면 이게 가능할 것 같기는 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좀 뭐 상상하기 싫지만 한 달 뒤에 죽을 것 같다. 내가 떠날 때를 안다면 지금부터 한 달 동안은 내가 가진 자산 다 쓰고 싶겠죠. 내가 정말 그 끝을 안다면. 그렇지만 이제 사실상 현실적으로 우리가 뭐 언제 내가 떠날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해보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인생의 어느 정도 그 피크 지점을 정해놓고 그때가 되면 그때부터는 나에 대한 경험, 나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돈을 좀 쓰면서 내려와야겠다 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알기 전부터 이런 좀 어떤 삶의 철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책을 알았는데 이 책을 어떻게 알게 됐는데 이 저자가 너무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진짜 깜짝 놀랐는데 저는 정말 뭐 여러분들 다 인생에 대한 가치관이 다 다르시겠지만 저는 정말 이렇게 살고 싶거든요. Die with zero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하게 이 한국에도 뭐 재벌 분들이 많으시지만 그렇게 돈이 많지만 결국 갈 때는 다 빈손이잖아요. 그분들이 뭐 그 돈 다 가져가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그분들은 살면서 충분한 어떤 여러 가지 행복들을 느끼셨겠죠. 네, 재벌이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을 봤을 때 정말 특히나 어르신들, 제 부모님 세대 혹은 뭐 제 또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아둥바둥 그냥 열심히 살려고만 노력하고 정작 그런 말 있잖아요. 살만 하니까 죽는다고. 정말 진짜 막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아껴가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좀 돈 좀 쓸만할 때 되니까 뭐 병이 걸리고 몸의 건강이 안 좋아지고 무슨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정말 그 사람의 인생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저렇게 달려왔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약간 좀 허탈하고 허무한 생각도 들면서 특히나 요새는 그 뉴스 같은 걸 볼 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제 좀 말도 안 되는 어이없는 사고들로 인해서 막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멀쩡하게 나갔는데 갑자기 무슨 뭐 70대 운전자가 갑자기 뭐 운전을 어떻게 미숙하게 해서 갑자기 막 길 가다가 차에 치여 죽고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저 사람은 과연 저렇게 떠날 거라고 자기가 알고 있었을까? 그랬다면 이렇게 막 아둥바둥 열심히 살았을까? 막 이런 생각이 요새는 많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언제 어떤 이유로 떠날지 모르는 게 인생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열심히 살아야죠. 어느 나이 때까지는. 하지만 이제 그때를 지나고 나서는 그 타이밍을 이제 아는 게 숙제긴 하겠지만 그때를 지나고 나서는 내가 이제 나를 위해서 돈을 좀 쓰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경험을 위해서 이제 더 이상 자산을 모으려고만 할 게 아니라 내가 이미 일구어 놓은 자산을 나를 위해서 써야겠다. 쓰면서 이제 천천히 그 행복을 느끼면서 내가 인생을 좀 마무리하는 그런 곡선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인생 철학이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각자 인생을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그 철학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제 생각을 한번 공유 드리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잠시 잠깐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이 책 내용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이렇게 열심히 벌고 막 아둥바둥 사는 거, 열심히 노력해서 사는 거 뭐 때문일까요? 다 나의 행복 때문 아닐까요? 인생 뭐 2번, 3번 있는 것도 아니고 인생 딱 한 번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이 인생 전체의 라이프 사이클을 가져가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 영상 보시면서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